코인 왕자입니다.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하면서 알트코인들 한번 기대해 보기로 했죠. 알트 강세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어제 그동안에 2년 9개월 만에 뚫지 못했던 라인이 돌파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 달렸고 전날도 윗꼬리 달려서 이렇게 밀리고 있고 몸통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따지면은 7차례 시도가 됐는데 7차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알트가 강세로 못 간 것뿐이지 약세 반등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세 상승, 약세 하락. 그러니까 밀리거나 올라도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올라가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토일 주말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연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트 강세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단기간에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천천히 열어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7번에 대한 이제 실패가 나와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돌파를 여러 차례 시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볼게요.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0.9%, 오늘 2.6%. 그래서 2%가 넘어가가지고 알트가 세게 가고 있겠다고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가지 못했고 지금 가고 있는 코인이 유일하게 메이저 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에요. 비트도 올라가기는 합니다. 한 1%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비트 자리는. 이번에 단기 돌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올라가고 있고, 국내 거래소도 2.3% 올라가고 있고, 해외 거래소는 2.5% 이더리움이. 그래서 잘 가고 있어서, 현재 이쪽보다는 메이저하고 이더 쪽으로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자리를 만들고 나면 다시 알트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보유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발표가 어떻게 나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긍정.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일봉이나 주봉이나 분봉 상황을 보더라도 포지션이 잡혀 있는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이미 뚫어놨잖아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돌파가 된 상태인데 분봉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흔들어댔습니다. 이거 긴 거 보이시나요? 이 긴 거. 그러니까 어제 우리 라이브 방송 하기 전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여기 눌렸고 방송 끝나고 나서 이게 나왔거든요. 시세가. 그 나왔는데 중간에 출렁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출렁였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보게 되면 분봉이라서 좀 긴데 사실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밖에 안 되거든요. 1.8%. 1.8%가 갑자기 밑으로 밀리면서 전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뭐냐면 알트들 빠지기 시작했고 비트하고 이더리움도 전체적으로 다 출렁였어요. 그래서 밀린 거 보합까지 막 빠지고 그랬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상승 라인으로 잡힌 거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지금은 시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포지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바닥 대비해서 약 4%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아요. 알트 코인들, 중소형 코인들 기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들 사상 신고가 갱신, 돌파 구간도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줘서 뚫어주면 그쪽에 가서도 또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나쁘게 볼 수 있는 시장 포인트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나쁜 건 일단 비트예요. 왜냐면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 지금 따로 노는데 이만큼 이더, 알트, 그다음에 메이저 코인들이 거의 한 라인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 비트만 조금 외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고가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봤는데 증시 쪽에 미 증시 쪽에는 이미 돌파가 나왔어요. 코인 시장에는 아직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기는 했지만 돌파가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돌파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터져버린 미 증시 쪽하고
맞물려서 똑같은 포지션이 나타난다면 비트코인도 합류가 돼서 전체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순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얘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는 현재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단기 반등으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범위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메이저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좀 주춤하다가 추세 돌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시그널까지 발생이 되었고 추세 돌파 이후에 명확하게 돌파 시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조금 몇 번 출렁출렁이긴 하는데 그냥 사놓고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급등 위치가 좀 잡혔기 때문에 급등 위치.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결국에 똑같은 포지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근데 제 기준에서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 반등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강력한 자리만 먹으면 되거든요. 다수 막 짜잘짜잘한 부분까지 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부분이 나타난 시점이 이제 뭐 2,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거 강력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추가로 뭐 눌렸다가 갈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메이저 코인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른 거는 좀 그런데 솔라나는 해당이 안 돼요. 아직. 왜냐면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XRP 같은 경우는 먼저 선돌파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더리움하고 좀 맞물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솔라나는 거기에 아직 해당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전에 같이 올라갔었던 이제 에이다도 조금 둔한 상태입니다. 에이다도 둔하고 스텔라 루멘도 포지션은 잡혔는데 상승 위치가 좀 애매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리플처럼. 그래서 지금 일단은 메이저 쪽에서 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거는 리플, 그 다음에 그나마 스텔라 루멘이 괜찮고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오늘 강세가 이더리움하고 메이저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일단 팩트는 XRP를 포함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열어두셔야 됩니다. 얘네 열어두면서 알트 코인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알트가 없다 그러면 뭐 중소형 코인이 없다.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얘네를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다 1조 밑이기 때문에 1조 밑에 있는 코인들 나는 없다 그러면 괜찮고 있다고 한다면 얘를 보면서 이쪽을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장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시장이 돌파가 나오면 더 센 게 나타나는데 그 돌파가 또 나오면 더 센 게 나오고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쭉 커졌다가 이제 뒤에 가서 좀 꺾여버리는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작아지는 부분이 오겠죠. 근데 아직은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두고 공략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한다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생긴다면 어제처럼 장중에 흔들거리는 상태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막대를 두고 하락이 나왔지만 이거는 장중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표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냥 흔들렸다가 그냥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고 전체적인 위치는 어떻게 이미 틀을 잡아놓으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특별하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번 단타 치거나 선물 매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봉에서 잡힌 이더리움의 포지션만큼은 정말 강하게 눈에 띄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와 알트를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가 비트도 상황이 좋아진다면 진짜 팩트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거나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세나 변동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현재 위치에서는 가장 적합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트 중소형 코인들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이더리움 쪽에 이더와 유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더 유사 코인. 이쪽이 많지는 않은데 한 10%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10%에 해당하는 알트코인들은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메이저 코인들하고 반등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코인들은 지금 보합에 있거나 상승하고 눌리고 좀 애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맞물렸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10% 코인들이 같이 상승하는 거고, 나머지 90% 코인들은 중소형 코인들이에요. 중소형 코인들은 못 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마이너스로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빨간불에 있거나 보합에 있는데 큰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더하고 메이저 코인들과 일부 10%의 중소형 코인들이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나서 이쪽에서 터질지, 아니면 이쪽에서 움직이는 도중에 이쪽 중소형 코인들하고 같이 터질지, 이거를 계속 연관성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중소형 코인도 다 있다, 메이저까지 다 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모든 사이클 기준을 다 확인하면서 검토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어제 장중에 일시적인 출렁임으로 인해서 좀 놀랄 수 있겠지만 결과적인 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아니 아무런 그 악재 없이 잘 가기 때문에 잘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돌파 괜찮고요. 분봉상에서 뭐 특별한 거 없죠. 단기 돌파도 만들어졌고, 주봉상에서 전체 사이클 돌파 후 반등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2주 조정받고 이번 주가 첫 반등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반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